자, 이거 일요일 날 했던 프린트 맨 뒤에 19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 조건을 잘 해석하지 못했으면 시작을 못하죠.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조건일까? 기함수? 일단 1을 기준으로 1에서 x를 뺀 거랑 1에서 x를 더한 것이 항상 함수값이 같다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대칭인데 누구에 대한 대칭일까? 이거는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런데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도형적인 측면에서는 x는 1이라는 직선을 긋고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대칭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게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1에 대해서 대칭이면. 그래서 x는 1이라는 직선이 x는 1이라는 직선이 지금 요렇게 이제 x는 1이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럼 뭐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뭐 4차 함수니까 아마도 뭐 대충 그려보면 뭐 요런 느낌으로 4차 함수가 요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점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 말고, 이게 자 여기 있는 거 말고 얘가 디디디디디디 가가지고 여기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면 너무 좋겠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면은 걔는 뭐라고 불러? 우함수잖아. 우함수. 우함수의 다른 이름은 짝함수. 왜 짝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인데, 그런데 다항함수면서 우함수가 되려면 그 다항함수는 몇 차 항만 가죠? 짝수차항만 갔잖아. 그래서 딱 짝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이렇게 생긴 애를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 fx가 지금 x는 1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fx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되죠?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무슨 효과가 벌어져요? 아니, 여러분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가 어떻게 되더라? 그래프가? 얘는 이런 거 알잖아. 만약에 y는 뭐 3x 제곱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y는 3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꼭지점이 어디고 0,0이고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뭐라고?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죠. 응? 얘는 꼭지점이 0,0이고 그래프의 모양은 변했어 안 변했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는 0,0이 꼭지점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재호야 무슨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평행이동. 그치,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 함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파란 애가 fx였다면 이 빨간색으로 그린 함수 있잖아. 얘가 바로 파란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옮긴 거잖아. 예. 네, 저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요? f의 마이너스 x는 f의 플러스 x. 아니, 이거는 fx 자체에 대한 하나의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은 이 조건대로 해석했잖아. 저는 여기다가 x를 x 플러스 1로 바꾸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조건은 x가 1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라는 조건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fx에다가 x 대신 얘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얘는 이제 평행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빨간 그래프처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요 놈을 gx라고 붙여볼게요. gx. 그러면 gx는 이제 한마디로 무슨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얘는 우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지? 평행 이동이 일어나면서 y축 대칭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지?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함수기 때문에 gx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자 4차 함수라 그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4제곱을 시작할 거고요. 우함수니까 짝함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 요렇게 짝수차들만 있을 테니까 gx를 요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함수 fx의 극대값이 3이라 그랬죠. 근데 생각해봐. 자 지금 이 파란 함수와 빨간 함수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면 병준아 파란 함수의 극대값이 아마 여기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빨간 함수의 극대값도 똑같은 높이에 같겠죠. 그러므로 gx의 극대값도 3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차 함수 중에 극대값을 갖는 경우, 4차 함수 중에 지금 우함수면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무조건 그 극대값이 여기 y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y절편 b가 그냥 얼마다? 3이다 라고 나 조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x가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3 여기까지 왔어. 근데 a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a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 조건을 볼 건데, 자 이거 봐봐. 점 2,f2가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gx도 그런 변곡점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자 fx라는 함수가 x값이 2일 때 변곡점을 가졌다면 gx라는 함수는 x값이 얼마에서 변곡점을 갖겠니? 1일 때 갖겠지. 그대로 왼쪽으로 한 칸 옮겨놓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 녀석의 변곡점이 gx의 변곡점이 1,g1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g 더블 프라임 1이 얘 하나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변곡점일 거야. 그러니까 g 더블 프라임 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치? 맞죠? 그러면은 g 프라임 하면은 g 프라임은 4x 세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생길 거고, g 더블 프라임 x 하면은 12x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a가 얼마일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함수의 극소값을 원합니다. 극소값. 자 극소값이면 우리 빨간 함수로 구해도 되지? 뭐 여기 이런 데가 극소값이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둘의 높이는 같을 거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극소를 찾으려면은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a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았으니까 g 프라임 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네요. 그러면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합차 공식하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x가 풀마 루트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극소값 하나만 구할게. g 루트 3 구하면 되죠? g 루트 3 g 루트 3 구하면은 여기다 지금 a가 마이너스 6인 거 알고 있고, 자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루트 3을 4제곱하면 9잖아.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요게 3이니까 마이너스 18. 그리고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얼마가 답이다?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그쵸? 이건 이 내용만 갖고는 모르죠. 근데 변곡점을 구해보니까 변곡점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네. 그치? 그럼 마지막에 구해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19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계산은 간단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세 함수가 있는데 ax, 그 다음에 sin x, 그 다음에 bx가 있어요.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래요. 그러면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여기쯤에 뭐 1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낮은가? 1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컴마 1이에요. 그럼 일단 sin x부터 그리면은 sin x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치? 요게 그러면 y는 sin x니까 y는 gx.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함수 fx하고 hx는 둘 다 얘 하나 어떤 그래프야? 1차 함수인데 어디를 지나는 1차 함수? 0을 지는 0,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지. 그지? 자, 근데 우리 목표가 그거예요. 자, fx가 ax니까 ax하고 bx 사이에 sin x가 낑겨 있게 만들으래. 요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만족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ax는 지금 sin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ax의 그래프는 0,0은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그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ax가 그러니까 a가 아무리 커도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가 딱 한계선이지.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조건이 깨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요 순간에 나옵니다. 그죠? 요 순간. 이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찾고 싶은 게 b-a의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b는 제일 작았으면 좋겠고 a는 제일 컸으면 좋겠잖아. 그치? 그래서 a는 가장 큰 순간을 구해본 겁니다. 그럼 요 순간의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분의 1 아닌가?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파이분의 2. 요것이 a의 최대값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x 그릴 건데 bx는 0,0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bx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bx는 무조건 이 sin x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찌찌찌찌찌찌찌 가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 자, 그러면 이 초록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을 구하려면 우린 결국 0,0에서의 sin x에 뭘 찾으면 될까?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되죠. 그래서 0,0에서 sin x의 접선보다 초록색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더 같거나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0,0에서의 sin x의 그래프의 기울기 미분해서 0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0 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므로 이 초록색 그래프의 기울기의 최대값, 아니 최소값, 기울기의 최소값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0,0에서의 sin x의 접선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b-a 하면은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요게 그대로 요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할만하죠? 그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내려가서 재영이는 왜 안 오나? 예진이 아프다는데. 자, 21번은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얘 하나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이게 뭐 TP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AT가 여기 AT라는 요 호의 길이가 요 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그러한 점 P를 잡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요 각도를 세타로 잡고 싶죠. 여기를 왜냐면 세타로 잡아줘야 T의 좌표가 예쁘게 코사인 T,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를 이제 세타로 잡았을 때 그때 이 T에서부터 A까지 요 호의 길이 있잖아. 요 호의 길이가 병준아 뭘까?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지.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1이지. 그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그것은 부채꼴의 넓이. R제곱 세타요? L은 R세타고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지, 그치? 자, 지금 요거는 호의 길이니까 얘는 R세타인데 R 값이 1이잖아요. 반지름 1이니까 요 빨간 호의 길이도 세타죠. 그러면 어디도 세타야? 여기 T에서부터 P까지 여기 요 선분의 길이 요것도 뭐가 돼? 요것도 세타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T에서 요렇게 수선을 긋고요. 이렇게 수선을 긋고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 P에서도 요렇게 수선을 그으면 요렇게 수선을 그으면 자, 그때 여기 보이는 요 길쭉한 직각삼각형과 여기 보이는 요 길쭉한 직각삼각형이 서로 뭘까요? 합동은 너무 오바고요. 닮음입니다. 닮음. 그치? 자, 왜 닮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면 이 전체 90도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요렇게.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요 점의 좌표가 여기가 T죠.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요. 여기가 90도고 요 각도가 세타인데 빗변의 길이도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지? 자, 요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요변 하면 뭐예요? 빗변분의 여기 코사인 세타지. 그치? 그럼 거기다 세타 곱해주면 여기 길이 되는 거 아니야? 세타 코사인 세타 아닌가 여기가? 마찬가지로 또 자,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여기 사인 세타니까 자, 그럼 세타 곱해서 세타 사인 세타가 요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재우야 지금 요 점의 좌표가 요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표현했다는 것은 요 점의 좌표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요 점의 좌표? 자, 요 점의 x좌표가 이거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뭘까? 일이 어딨죠? 왜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잖아, 요 점의 좌표가. 근데 요 선분의 길이가 지금 세타 사인 세타인데? 너 만약에 좌표 평면에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뭐 1,5야. 근데 여기다 이제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렸어.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근데 여기 길이가 뭐 2고 여기 길이가 4야. 요 점의 좌표 x좌표 뭐예요? 여기가 1,5인데 여기가 1,5야. x좌표가요. 그러니까 요 놈의 x좌표에다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갔으니까 4를 더해주면 얘 x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 y좌표는? 그쵸? 이번에는 요 y좌표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걸 빼주면 여기 y좌표 되는 거잖아.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그러면 자, 이 점의 x좌표는 뭐라 그래야 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 맞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 세타 빼기 세타 코사인 세타 맞아요.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게 지금 이 P라는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P라는 점의 속도의 크기를 구할 거야. 속도의 크기. 경준아, 속도의 크기를 구하려면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지금 이거는 점의 위치잖아.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V, P. P의 속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곱미분이니까 곱미분이지. 세타도 변수고 사인 세타도 변수잖아.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얘를 곱미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만 미분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야 되잖아. 이거 코사인인데?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곱미분이잖아 지금. 그치? 그럼 세타 미분해서 없어졌으면 이건 그대로 써야지. 그러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 근데 여기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자, 속도 P의 속도는 세타 코사인 세타 컴마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속도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속도의 크기. 자, 속도의 크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루트 하고 이제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근데 제곱해서 더해보면은 세타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세타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거는 세타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남는 게 1 아닌가? 그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루트 세타 제곱이니까 그냥 세타가 되겠네요. 그죠? 세타.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세타인데, 자, 근데 세타가 답이 아니라 어느 순간의 속도의 크기라 그랬냐면 점 t가 0,1을 지나는 순간이라 그랬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 t라는 점이 여기에 왔을 때 그런 말이잖아. 그럼 t가 여기에 왔을 때 그러면 세타가 몇 도가 된 거예요? 90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된 거지. t가 0,1을 지나는 순간, 그랬으니까 t점이 여기까지 온 순간, 그러면 이 세타가 90도가 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세타가 얼마냐? 그러면 2분의 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어렵죠, 이거는? 이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또 그 첫인상보다 쉬운 문제들이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 있죠. 특히 22번 같은 거는 이거는 전혀 쫄 필요 없어요. 그래프 다 주어줬고, 자, 처음 출발만 잘하면 돼. 우리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어느 점이 포인트가 될까? 중앙. 여기가 포인트죠. 그죠? 내가 요 점의 좌표를 t, t제곱 플러스 4분의 3 요렇게 잡아주잖아? 벌써 알겠다. 그럼 끝났지, 그지? 이렇게 잡아주는 순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가 되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좌우 대칭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y좌표 그대로죠. t제곱 플러스 4분의 3 요게 y좌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므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ft라고 한다면 ft는 t제곱 플러스 4분의 6t 이거예요. 그쵸? 그냥 이거에 뭐 찾으면 끝나? 이거의 최대값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미분해가지고 극대에 갖는 지점에 값 찾으면 끝이에요. 그치?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미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금방 풀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로 갈게요. 23번으로. 자, 23번도 뭐 꼬아놓은 건 없어. 그냥 정직하게 이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PH하고 QH, 그러니까 다 요 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요 선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요 라인을 x는 t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x는 t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요 점 h라는 점은 t,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점은, 자, x좌표가 t면서 이 원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영아, 이 q라는 점의 좌표를, y좌표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q라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면서 원 위의 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원방에다가? 는이 어딨어? 아, 그치. x에 t를 넣어야죠. x에 t를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는 거니까 y제곱이 4-t제곱이고요. 그럼 y는 풀마 루트 4-t제곱이 되는데, 지금 요 라인하고 원하고 만난 데가 두 군데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궁금한 데는 위에 있는 데죠. y좌표가 양수인.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부호를 골라주면 그게 요 q점의 y좌표가 되겠다. q점의 좌표는 t, 루트 4-t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뭐 p점은 1차 함수니까 쉽죠. p점은 t, t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자, 그럼 저 세 가지를 가지고 pH, 한영아, pH는 뭐야? pH? P점이 요거고 Q점이 요거고 H가 요거잖아. 그럼 pH의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 그쵸? y좌표의 차이니까. 그죠? pH는 t 플러스 4. 그러면은 QH는 뭐예요? 그치, 루트 4-t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걔네들의 합의 최대값이 알파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 함수를 이제 ft라고 정의를 해볼게. 그럼 ft는 t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4-t제곱. 자, 우리는 요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재호야, 미분할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루트 4-t제곱분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요거의 극대극소를 찾고 싶으니까 일단 2 지우고 통분을 하면 루트 4-t제곱 분의 루트 4-t제곱 마이너스 t네요. 그쵸? 그러면 분모는 지금 0보다 큰 게 보장됩니다. 지금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거고요. 양수가 이미 보장돼요. 루트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럼 얘가 0 되는 순간 궁금하네. 얘가 0 되는 순간. 얘가 0 되는 순간이면은 루트 4-t 제곱이 t가 되는 순간이니까 제곱하면은 4-t 제곱이 t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2t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2가 t 제곱이네. 그럼 t는 풀마 루트 2가 되겠네. 그죠? t는 풀마 루트 2. 그러면 이제 플러스 루트 2냐 마이너스 루트 2냐가 궁금한데, 여기서 부호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둘 다 집어넣어 봐. 자, 풀마 루트 2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최대값 알파를 결정하겠죠. 그럼 집어넣어서 더 큰 게 최대값이겠지. 그죠? 그러면 f 루트 2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fx니까 요게 ft니까 일단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2 플러스 4 그리고 요거가 2 되니까 또 루트 2네. 그럼 2 루트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그다음에 f 루트 2, f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4 그리고 이거 플러스 루트 2니까 여기 지워지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더 큰 것이 루트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요 놈이잖아, 요 놈. 요 놈이 더 큰 값이니까 요 놈이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알파구나. 그쵸? 그래서 얘가 알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4 그냥 떼버리고 2루트 2 제곱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몇이다? 8이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22번과 23번은 풀만합니다.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뒷장의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 혹시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이 프린트에서? 번에 18번에 디귿 자 18번에 디귿 이 문장만 봐봐.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f2-h보다 f2가 크고 f2 플러스 h보다 f2가 크다 그랬잖아. 이 표현을 잘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2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었을 때 그때 2를 넣은 게 더 크다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2 근처에서 여기가 이제 x가 2라고 생각하면 2보다 살짝 작은 애에 비하면 x가 2일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2 근처에서 증가하는 중이란 얘기야. 그치? 근데 2를 딱 넘어갔어. 그러면 2 플러스 h 그러면 2보다 약간 오른쪽이잖아. 그럼 2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는 2가 더 커야 돼. 그치? 그러면 2를 딱 지나가는 순간 여기서는 감소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2가 그 주변에서는 제일 높은 지점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주변에서 제일 높은 거 우리 뭐라 그래? 극대라고 하죠. 극대. 그러니까 결국 디귿은 한마디로 말하면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가져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럼 맞죠? 그죠? 그래서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볼 수 있겠죠? 또 질문? 근데 이 함수가 x가 2의 극대값이에요. 예. 아, 예. 미분해보면 돼. 프린트 질문 없나요? 병준이 궁금한 거 없어? 너 요즘 미적에 너무 소원한 거 아니야? 확통이 재밌는 거야? 미적이 하기 싫은 거야? 둘이 뭐라고? 자 그러면 이 프린트는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 미래인 상호 교과서 미래인이잖아. 교과서에 이렇게 같이 교사용 자료로 딸려 나오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 문제들이다. 자, 그럼 우리 교재로 가서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21조까지 풀면서 그 조금 어려워 이미 우리가 풀어본 문제들이잖아. 다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20쪽에 105번. 자, 이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105번. 답이 기억이 나더라도 잘 다시 풀어본다 생각하시고 답 한번 찾아봐. 105번. 그래, 이래서 풀었던 걸 또 풀어보는 거야.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풀고 주말에도 한번 프린트로 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최소 세 번째 보는 문제인데 그래도 잘 안 되잖아, 그지? 자, 일단 미분을 잘 해야죠. f 프라임 x는 x 제곱분의 요거는 x 분의 1 x n 제곱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럼 n 내려오고 x의 n-1제곱.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곱이죠. 2n제곱이죠 여기가. 자 분모 분자를 한번 약분을 시켜줄 건데 요 x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x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x의 n-1제곱을 날릴게요.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그럼 요거는 그러면 2n에서 n-1을 뺀 거니까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lnx가 돼요. 자 그러면 분모는 0보다 큰 게 보장되잖아. x가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분자가 0 될 때를 찾는 게 포인트인데 분자가 0 되는 순간이면은 lnx가 n분의 1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거는 x가 2의 n분의 1제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 요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결국 여기서 변수는 x잖아. lnx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로그 함수인데 내려가는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내려가는 로그 함수가 x축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 지점이 얼마냐면 2의 n분의 1제곱인 거고 부호가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구나. 이거 확신하죠. 확신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x는 2의 n분의 1제곱에서 극대값을 갖죠. 근데 그 극대값이 얼마냐면 f 2의 n분의 1제곱인데 자 fx라는 함수에다가 2의 n분의 1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2가 되고 그치? 분자가 n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2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요것이 극대값입니다. xn-1이랑 x2n이랑 2n제곱을 합분하면 xn 플러스 1이에요. x의 9제곱이랑 x의 20제곱이랑 약분하면 뭐 되니? x의 11제곱. 그래. 그 11이 어떻게 나온 거야? 20에서 9 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그냥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하냐고. 근데 바로 그냥 x가 n 플러스 1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뺄셈이잖아 뺄셈. 2n에서 n 플러스 n-1을 뺀 거 아니야. 네. 그지? n-1개만큼이 사라질 거니까 2n에서 n-1을 뺀 게 지수가 되는 거지.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극대값이 뭔지도 지금 찾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n이 1일 때 요거에서 함수 요거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다행히 n 값을 1로 정해줬죠. 그래서 n 값이 1인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니까 그때의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우리가 찾은 요 식에서 n자리에 1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x 요 놈입니다. 그쵸? 요 놈을 그냥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분모는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x제곱 빼기 1 마이너스 lnx의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번에도 요 부분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x로 만들 수 있죠. 여기를 마이너스 x라고 쓰면은 자 x 한 번씩 지울 수 있네요. 그러면 x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x 분배할게요. x 플러스 x lnx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x가 지워졌구나. 우리 2가 분배된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ln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자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lnx가 돼요. 이번에도 분모는 0보다 큰 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분자가 0일 때가 궁금하거든. 근데 분자가 0이 되려면 얘하나 lnx가 몇이 돼야 돼 지금? 분자가 0이 되려면
2분의 3이 돼야 되지. lnx가 2분의 3이 되려면 x는 뭐예요? 2의 2분의 3제곱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 lnx 앞에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인데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겠지. 그죠? 증가하는 로그 함수니까 뭐 대략 요런 느낌으로 갈 거고, 그때 요 지점이 2의 2분의 3제곱이구나. 그럼 여기 마이너스였고 여기 플러스였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구간 0부터 2의 2분의 3제곱까지라는 요 구간은, 자,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구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어디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그죠? 그러면 위로 볼록 맞잖아. 그치? 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으로 가서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x의 무슨 값을 봐야 돼요? 최대값을 봐야지. 그치? fx가 아무리 커도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랬으니까 이 말은 결국 f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아까 기억을 확인하면서 무슨 얘기를 썼냐면 요거 극대값이 요거다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이 fx라는 함수는 극값이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극대값이면 그 지점에서 뭘 갖는다? 최대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fx의 최대값이 2n분의 1이에요. 아까 기억이 찾았던 요거 극대값. 자, 근데 거기에 n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분수의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닌가? 그쵸? 이놈이 가장 클 때가 n에 얼마 들어갔을 때야? 1 들어갔을 때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 녀석은 항상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맞겠네요. 그쵸? n에 뭘 집어넣어도 2분의 1보다 더 커질 순 없지. 그치? 따라서 fx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아요. 그쵸? 근데 0부터 예. 인 걸 어떻게 하나요? 정의역이죠, 정의역? 아,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21쪽에서도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21쪽에서는 112번. 자, 이건 어떻게 썼니, 얘들아? 112번. 이번에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번에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의 각도를 여기를 세타로 잡고 싶죠. 그죠?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이제 P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문제에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해줬냐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매 초 4분의 파이의 속력으로 한 바퀴 움직인다. 그쵸? 이 점이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매 초 4분의 파이. 그러면 지금 여기 호의 길이가 결국 세타랑 똑같죠. 원래 호의 길이 아까도 했잖아. R 세타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세타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세타를 1초에 4분의 파이의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세타를 4분의 파이 t 이렇게 볼 수 있죠. 맞니, 야나? 세타를 4분의 파이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점 P의 좌표가 요거일 때 점 P의 x 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게 궁금하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P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방금 뭐라 그랬어? 4분의 파이 t라 그랬죠. 그러면 이 x 좌표, 점 P의 x 좌표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t를 집어넣어서 요게 x 좌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코사인 4분의 파이 t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 거니까 얘를 한번 어떻게 하는 얘기야? t에 대해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죠? t가 시간이니까 얘를 t에 대해 한번 미분합니다. 그래서 d dt t에 대해 미분하면은, 자, 코사인이 미분돼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속미분 먼저 써주면 4분의 파이 튀어나오고 사인 4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요게 지금 그 x좌표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인데 언제의 값을 찾고 싶냐면 언제 점 P의 좌표가 요거가 됐을 때의 이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이게 점 P의 좌표였잖아. 그죠? 그러면 요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요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어차피 세타가 4분의 파이 t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므로 우리 뭐 집어넣어서 뭐 값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요것이 얼마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것이 2분의 루트 3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것도 사인 스타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2분의 루트 3을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파이가 되겠네. 그치? 이게 답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번 해봤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2분의 루트 3을 넣는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점 P의 좌표가 요거 일대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게 될 때 세타 값을 찾아야지. 세타 값을 찾아서 집어넣는 건데 어차피 2분의 루트 3이 이게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세타 값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놈이 또 2분의 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2분의 루트 3을 요 사인 자리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나오겠죠. 자, 저 뒤로 넘어가면 이제 미래행 교과서가 나오는데 여기 뭐 그냥 뭐 미분하시오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미분이 아직 좀 부족해 하면 하나씩 미분해 보시고 나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안 틀릴 자신 있어 하시면 패스합시다. 스킵하고 넘어가고 뒤로 좀 넘어가서 27쪽에 22번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2번. 자, 함수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프라임 루트 2의 값을 구하시오. 자, 뭐 이대로 가도 되지만 우리는 역함수 나왔을 때 병준아 보통 역함수를 뭘로 놓고 많이 풀었죠? gx로 많이 났죠. 그래서 편하게 요거를 g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g 프라임 루트 2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 하나 g 프라임 루트 2는 항상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 f 프라임 g 루트 2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g 루트 2의 값이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x에 얼마를 넣어야 루트 2가 되겠니? 이 질문이잖아. 그쵸? 얼마 넣어야 되겠어? 1 넣어야 되겠지. 지금 x가 0 이상이라고 정해줬으니까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g 루트 2의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것은 f 프라임 1 분의 1이네. 그쵸? 미분해서 1 넣어주면 되겠네. 자, 병준아 미분하자.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지워졌고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어서 f 프라임 1 하면 얼마예요? 뭐라고? 아, 유리화 시켰어? 유리화 안 시키는 게 편해. 왜냐면 뒤집을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f 프라임 1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답은 루트 2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쵸? 역함수 나온 것들은 역함수를 gx로 놓고 푸는 것이 좀 익숙하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다음 숙제는 30일까지. 근데 기본 문제들 스킵하라 그랬잖아. 기본 문제들 스킵하고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만 골라서 쭉쭉 풀어보시고요. 지금 우리 몇 분 안 남긴 했지만 저기 뒤에 기출 중에 저번에 호원 기출 81까지는 풀이를 했고 82, 83 위로 가봅시다. 자, 일단 82쪽에 질문을 한번 해볼까? 안 했어요. 응? 안 했어요.
82쪽에 뭐 해볼까요? 이거는 13번. 13번. 자, 13번. fx 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자, 조건이 딱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한 다음에 a 플러스, 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미분될 거잖아. 근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건 재우야, 이 f'이 0이 되는 순간이 없단 얘기죠. 혹시 있더라도 그 0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0보다 항상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여기 a 값이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a 값이 양수니까 요 놈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fx는 그 값을 갖지 않을 거야. 맞지? 근데 생각해봐. 요 함수 있죠, 요거. 요 뭔가 익숙하잖아요, 요거. 안 익숙해? 앞으로 한 장 넘겨봐. 80쪽에 6번 있죠? 우리 이거 열심히 풀었었잖아, 이거 6번. 그지? 이 6번의 그래프가 똑같죠, 지금. 여기 fx가. 근데 요 놈의 그래프가 전에 요런 모양이라고 배웠었잖아요,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원점 대칭이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요렇게 극대 극소를 갖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요런 모양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므로 이 녀석의 모양도 그렇겠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자, 요 놈의 그래프도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런 느낌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궁금한 점은 여기가 궁금한 거지, 그치? 여기가 이 함수의 극소인 동시에 최소니까, 자, 요 지점의 값을 가졌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을 찾는 게 목표고요. 한번 미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우리가 그린 거니까 요 놈을 다시 새로운 gx로 잡고, 이 gx의 극소를 찾기 위해서 gx를 미분할게요. 그러면은 분모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되죠. 분모 있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 결국 궁금했던 거, 우리가 극소를 갖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얼마야? 이것도 마이너스 1 아닌가? 그치? 그래서 요 놈이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도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결국 a는 얼마 이상이면 될까? 1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느끼겠지만 요렇게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 x 아니면 2x 요런 모양의 함수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또 막 미분해가지고 그려보려 그러면 점근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 뭐라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값을 갖지 않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죠, 무조건. 그러니까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이렇게 x축 위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x축 아래에서만 움직이거나 이런 모양이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이놈이 이렇게 걸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프라임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프라임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그래야 되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그럼 A가 음수면은 무조건 0보다 작고. a가 만약에 음수고 음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지. 음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요 놈에다가 얘를 합쳤을 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무조건 양수는 음수라고 나와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무조건 양수란 말이 나오면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외울 수는 없지.
또 82쪽에 질문하신 거 있나요? 12는 83은 83에 뭐? 19번. 이게 일단 시간 안에 다 못 풀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하기가 꽤 어려운데 일단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일단 한번 미분은 해야 되겠지. 얘를 미분해가지고 f'1을 구할 거니까 미분을 한번 해요. 근데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한번 미분하면은 요렇게 되고 이 안에 있던 게 한번 미분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붙을 거고 그리고 우변이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딱 막히거든. 여기서 f'1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얘가 1 되게 하면 어떨까? 근데 얘가 1 되게 하는 제일 떠오르는 애가 있나요? 얘도 얼마 되면 1 될 거다. 이게 떠오르지 않잖아. 그럼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이 되게 하는,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 x 플러스 x가 1일 때의 x 값을 알파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는 문자로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가 1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 알파라는 애를 일단 이식 전체에 대입을 한번 할게요. 이식 전체 x자리 알파를 대입을 해. 그러면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은 1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식 전체에다가 x자리에 알파를 대입을 한번 시켜주면은 그러면 f'1 그리고 여기 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1 될 거고 이쪽은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18 요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요 식에서 알파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할게요. 제곱한다는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시컨트 제곱이랑 탄젠트 사이에 관계식이 있잖아. 그거 기억 안 나? 한 번 더 탄 제곱은 시커먼 제곱이다. 그죠? 요 관계식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 이 넘겨서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제곱 알파가 자 넘어가면 이제 1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일단 탄젠트가 시컨트로 바뀌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시컨트 제곱의 뒤에 1이 또 붙어 있잖아. 맞죠? 그래서 자 여기 탄젠트 제곱 알파 뒤에다가 1을 2번을 더해 줄게요. 이렇게. 이쪽도 그러면은 1을 2번 더하니까 2 더해지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탄젠트 제곱 알파랑 1까지 합쳐서 시컨트 제곱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 하나 더 있으니까 요 놈이 딱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그죠? 여기가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해서 시컨트 그다음 플러스 1도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아, 그지? 그래서 결국 이 초록색 요 부분이 뭐가 된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변에 있는 거랑 비교해보면 우변이 6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f'1이 6이에요. 지워지니까, 그치?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힘든 문제예요. 그죠? 좀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은 패스하세요. 패스.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20번 패스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15번이 좀 어렵고 그 외의 문제들은 할만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같이 풀고 싶은 거 같이 풀고 그 뒤에 기출은 이제 84쪽부터 상고 기출이잖아. 요거는 84, 85, 86 요렇게 세 쪽을 한번 풀어와 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